자, 문제집 227페이지 한번 보죠. 판결의 한 등기네요. 자, 판결의 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판결의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이행 판결은 2단이야.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고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거는 형성 판결이 돼요.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죠. 자, 근데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공단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 돼요. 꼭 기억해 두고 그래서 공단. 아까 얘기했던 유공, 2단 이런 것들을 척 기억해 둬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또 하나 조심할 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도 가능하지만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돼요.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1번에 판결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기록이 없다면 등기 원인 일의 기록이 없으면 자, 등기 신청 정보에 판결 선고일 줄쳐놓으세요. 판결 선고일이 등기 원인일로 기록해야 된다.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지평이 붙었다. 가지평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면 가지평 선고로서 단독 신청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평이 붙은 것은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3번 지문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판결 정보인가 그 판결에 대한 확정 증명서로 첨부해야 된다. 첨부해야 돼요. 확정 증명서 우리가 맞네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의 피고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4번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죠. 그래서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단독 신청이에요. 공단 기억해두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가능하다라는 요 의미를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5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자,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10년이 간과하더라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막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28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9번은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를 구분하세요 이러네요.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자, 상속 등기는 이거죠. A와의 B의 관계에서 A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B가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등기가 되죠? 이거는 상속 등기가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어라한테 집을 팔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됩니다. 근데 갑이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얼도 잔금을 못 치렀어요. 그러면 갑의 자식이 있거든. 갑 다시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갑 다시는 바로 상속인 등기거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이거는 이제 공동 신청이 되고요.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꼭 문제 풀 때 조심할 거는 상속이냐, 상속인 등기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이때는 공동 신청이 돼요. 공동 신청이니까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되고 등기필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9번에 포괄승계인 등기와 상속 등기의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정답이에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은 단독 신청, 3번은 자, 니은은 공동 신청. 그래서 2번이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괄 승계인 등기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상속 등기는 바로 상속이 됩니다.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필증 또는 등기 필증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겠죠. 이거는 공동 신청이니까 이거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 이걸 정리하라는 게 바로 문제 29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이죠. 자,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 신청은 채권자가 하네. 대의라는 것은 채권자가 제3자죠. 그래서 제3자. 자,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바로 채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힘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에요. 요 채무자는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등기 권리자에 대해 요거 착히 조심하셔야 돼. 권리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과 명인이 뭐다 불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문제 30번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의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의 등기 정보를 가지 않은 일반 건전 채권자 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번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의권을 다시 대의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대의의한 신청도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 이 자리 조심해야 돼요.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등기의 하나입니다. 맞네요. 4번의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서에 대원인을 정명하는 서면을 우리가 첨부해야 되고, 자, 이번에 5번에 채권자가 대의 신청에 의한 등기한이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 권리자인 등기 의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등기필을 뜻에 통지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특히 2번, 3번, 5번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제 30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입니다. 자, 대리인 등기 신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제3자의 한 신청이죠. 틀린 것은 1번의 대리권은 신청 행위 종료 시까지 있으면 족하고 등기 완료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리권의 존속 시기 정확하게 맞고요. 2번의 공동신청, 단독신청 또는 대의 신청에도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고, 자, 3번의 등기 신청 대리는 민법상 자기계약 상방 대리도 허용되죠. 우리 민법 124조는 원칙, 자기계약 상방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의 이행, 법린의 승낙이 있다면 가능해요. 그러면 등기법은 채무의 이행에 단지 불가하기 때문에 자기계약 상방 대리도 허용된다. 오케이. 4번의 등기 신청을 등기한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한 후에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아니죠. 등기 신청 행위시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대리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 117조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어사 능력만 갖추면 되죠. 그러면 3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이네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일건 일신청주의 원칙. 신청 정보는 원칙이 하나의 건수에는 하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그라미. 등기소에 관할 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할 때 하나여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원칙 일건 일신청주의 A적으로 일괄 신청은 동일성이 추가돼야 돼. 그러면 1번은 맞다. 이번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은 간인해야 되며 그러나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일 때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맞고요. 정정에 대해서는 저는 알인입니다. 조심해야 돼. 정정은 저는 알아야 되니까 저는 알인. 자, 4번과 관련돼서 신탁 등기, 한매 특약 등기는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한다.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틀린 거죠.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잘 봐봐요. 이 사람은 이탁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되죠. 자, 하살 방향이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수탁자가 돼.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죠. 그래서 동시 신청. 그래서 사건은 하나로 처리돼요.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야. 그러면 이때 위반되면 이거는 오로서 오방이 돼. 오방.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게 됩니다. 자, 한매 등기래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 매수인.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되돌려 사네요. 이게 바로 한매 특약 등기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살방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갔다가 되돌려 가는 거니까. 자, 사건은 별개야.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해 준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러면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 그러면 신탁 등기는 동일한 신청서고 이거는 별개의 신청서죠. 사건이 따로 다르니까 여기에서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2호로서 각하해요.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5호로 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32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5번은 종중 운정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대표자가 이를 신청한다. 오케이. 자, 종중 운정과 관련돼서는 박찬호 장학회랑 같은 의미를 보셔야 되겠죠.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대표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죠. 3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거민과 관련된 거죠. 거민계약서 원칙입니다. 거민계약서는 일단 계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해야 되고 우리 매번 했던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어야 되겠죠. 부동산. 자,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가 된다?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민계약서는 그러면 요거 통과돼야 되겠죠.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이고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돼야 비로소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됩니다. 자, 예적으로 판결서와 조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결서나 그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금융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3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금융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소유권 이전 정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여기 나와 있네. 가등기. 요거 조심해야 돼요.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금인을 받아야 된다. 가등기는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받아주면 되죠? 본등기 시에. 그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에 대해서 보죠. 등기원을 증명하는 서면이 하에 조서 동그라미. 조서는 반드시 금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금인대하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34번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찾아봤더니 주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자, 보전, 설정, 이전. 자, 설정 이전의 가등기. 세 번째입니다. 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이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특히 3번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게 있어요. 이때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이 뭐가 있더라 그랬더니 자,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더라. 그래서 문제 34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전이 보이죠. 2번에 설정이 보이고요. 3번에 이전이 보이고 4번은 설정의 가등기가 보이고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명인과 등기명인과 등기신청인이 등기명인과 등기신청인이 불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권리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5번 인감 증명입니다. 자, 인감염을 제공하지 않는 것. 주로 이런 것들은 제공하지 않죠. 자,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진정성이 보장됐다. 그러면 관공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공 X가 되죠. 제공 X. 주로 단독 신청들이 많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요거 특히 살려놔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이거는 자, 부기 등기로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도 이때는 자, 부기 등기 여기는 제공 X.
자, 말소 등기 제공 X,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등기 제공하지 않아요. 자, 인감 증명과 관련돼서는 얘는 방문 신청에서만 적용이 있어요. 전자 신청에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방문 신청에서만 적용이 있다. 자, 또 하나는 인감 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그러면 문제 35번 보죠. 인감 증명의 제공을 요하는 거. 판매 특약 등기, 즉 부기 등기죠.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우리 부기 등기, 즉 단독 신청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정서, 공정정서라는 것은 진정성이 확보되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지상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지상권이 붙었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4번 지문으로 연결이 되네.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말소 동그라미, 소유권이죠. 이때는 제공하여야 된다. 그러면 문제 3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6번입니다. 자, 매매 목록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매매 목록은 원칙이죠. 원칙. 자, 부동산 2개 이상일 때 작성해주고 예외적으로 자,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가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해놨어요. 자, 매매 목록과 관련돼서는 2개 이상이야. 그래서 매매 목록은 영구 보존장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공동담보 목록이 있죠. 공동담보 목록은 여기에 비해서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작성해 줍니다. 누가? 자, 등기관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거는 공동담보 목록. 자, 그러면 매매 목록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 번호, 대지권 표시. 느닷없이 대지권 표시가 왜 나옵니까?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자, 문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원인 기록해줘야 되겠죠. 부동산의 표시 기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7번. 다음 중 법률상 동시 신청을 요하는 경우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 동시에요. 정기명인 표시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동시 신청과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자, 그러면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특히 자주 출제되죠.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의 보전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표시죠. 표시에 대해서 동시 신청해야 되고 대의 신청, 일괄 신청 이렇게 연결됩니다. 일괄 신청, 동시 대의 일괄 신청 모두 가능하네요. 4번의 판매 특약 등기와 매매련한 권리의 이전 등기 동시 신청이었죠. 자, 5번의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와 다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다. 자, 6번이라고 하나 써놓죠. 이 부분 때문에 참 동시 신청을 한번 정리해둬야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이에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싹 갈아엎죠. 그러면 이거는 싹 갈아엎으니까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도시개발사업지역.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 보전 등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동시 신청 사유가 되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의 취하. 취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당사자죠. 그래서 취하는 뭐하고 같아요? 철해하고 같은 말입니다. 철해. 그래서 철해. 자, 취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죠. 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 신청인이며 공동 신청의 경우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 공동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 신청 공동 취하입니다. 자, 취하는 등기 취하로서 등기 완료 전에 해줘야 되겠죠. 전. 그 다음에 등기 신청 각하의 처분이 있기 전. 이렇게 되네요. 자, 3번입니다. 취하에 대해서는 이제 구두 취하 안 됩니다. 서면 취하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러면 3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 전부 취하가 일반적이나 일괄 신청. 일괄 신청 가분적이야. 가분적이라는 것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전부 취하가 있는 경우 등기원은 등기 신청서 부속 서류 일체를 당사자에게 전부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취하와 관련돼서는 자, 이거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 법적 근거. 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 특히 조심해요. 과거는 없었습니다. 자, 등기의 취하와 관련돼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의 대리인이죠. 자, 임의 대리인이 취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뭐가 필요하다?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 수권이 부여가 돼야죠. 임의 대리인이 취하하기 본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자, 임의 대리는 본인의 뭐가 필요하다?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취하. 요 정도만 정리해 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할 거는 뭐예요? 바로 일괄 신청과 공동 취하, 공동 신청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일괄 신청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해. 왜? 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 신청은 주체예요. 그러면 나눠질 수 못하기 때문에 공동 취하는 공동 신청은 언제나 공동 취하라는 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러면 3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취하에 대해서는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해야 돼. 동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 의미는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 38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9번이네.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도 조심할 거. 자, 소유권의 일부 동그라미. 자, 소유권 지분이죠. 그럼 권리네요. 권리 일부의 저당권 설정 등기 당연히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기억. 자,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이거는 안 되죠. 농지 전세권은 안 됩니다. 이것의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용의물권. 용의물권은 일물일권주의 예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디귿. 자, 소유권 일부에 대한 용의물권. 용의물권은 용의물권 줄쳐놓고 일부 소유권 권리의 일부, 즉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얼 X. 자, 미음의 이중의 저당권 당연히 가능하죠. 이중 저당권, 이중 지상권 안 돼요. 이중 지상권 안 돼요. 이중 전세권은 안 돼요. 이중 가등기 돼요. 이중 지역권 돼요. 이중 구분 지상권 돼요. 그러면 뭐만 안 되느냐? 이중 전세권, 이중 지상권 안 돼요. 이게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자, 그렇다면 이제 비역과 관련돼서 또 나왔다. 비역과 관련돼서 또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전원 보상신이 나왔네. 전원 보상신. 아까였던 전원 보상신.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전원은 되죠. 얘네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안 돼.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요. 일부. 그러면 이거는 안 되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냐? 자, 그러면 하나, 자, 둘, 세 개. 그러면 세 개를 골라라.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되면 우리가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뭐예요? 자, 토지인지,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인지, 자,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인지를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보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의 토지 대장산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우리 확정 판결은 5개예요. 원칙은 확인 판결이야. 예적으로 이행 판결, 형성 판결도 속하나. 자,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확인 판결. 이번에 토지 대장산 소유자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공란이니까 무주 토지죠. 무주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맞네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들렸죠. 이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라는 거. 무주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4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건축물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좋아요. 자, 5번의 당해 토지가 보전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는 명한 판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은 불문합니다. 모두 속한다라는 거죠. 원칙이 확인 판결, A가 이행 행성이라는 거.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해요. 그러면 문제 40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 토지의 건물이에요. 자, 토지죠. 토지 확인했어요.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자,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에 관한 증명서로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정부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미등기 토지의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으니까 맞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물에 안 한다라는 거. 건물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자, 3번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실행한 경우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죠. 등기관이 실행한 거니까 실행 일자를 기록해 줘야 되겠죠. 3번은 없다 그랬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다 맞네요. 4번에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또 나왔다. 전원, 보상신, 일부 지분권자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한 것도 가능하다. 어때? X야. 4번과 관련돼서 또 한번 연결을 해놔야 되겠네요. 자, 전원, 보상신.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문제 41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구분 건물의 최초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것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동그라미. 표시에 대해서 대위, 동실, 일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권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된 겁니다. 직권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자, 미등기 부동산에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하죠.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우리가 잡아보죠. 그럼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A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이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의 처분과 임차권의 등기 명령을 걸어줘요. 그러면 42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직권. 자,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은 법원이죠.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발생할 수가 없죠. 요 요건에 입회됨으로써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의 가압류.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이고 소유권 보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줘요. 그러면 4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3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문제 43번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관한 문제겠죠.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그러면 일부죠. 그러면 소유권은 여러 번 했죠. 권리라는 거야. 권리. 그래서 권리의 일부 요걸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랬죠.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공유 지분에 대한 자, 영입물건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지분에 대해서 영입권은 없죠. 불가능하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 하면 이미 성립하고 있는 공유물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3번의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 하면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죠. 우리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분 이전 등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은 X가 되죠. 문제 43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에 지분을 표시해야 되고 자, 5번에 한 개의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고 분할의 결과 각자가 일부분씩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우선 분필의 절차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권리의 일부야.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분 이전 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나가보겠습니다.